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제 115회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실무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실무를 하려면 DB가 있어야 되잖아요. DB를 내려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나 실제 시험 볼 때나 이론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문제지는 이론이 앞에 있는데 실무를 먼저 하시고 끝난 다음에 이론을 푸세요. 요 순서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앞에 이론이 있어서 당연히 이론부터 풀어도 돼요. 물론 되지만 이론을 풀다가 15개 중에 한두 개, 솔직히 한두 개가 아닐 걸 웬만한 사람은 한두 개가 아니라 대여섯 개를 헷갈려요. 그러면 헷갈리는 문제가 많으면 거기서부터 신경 쓰여가지고 실기할 때 손 떨리고 가슴 떨리고 눈이 안 보이고 막 머리는 하얘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론을 하다가 실무가 점수가 70점이고 이론이 30점이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면 이론하다가 실기 점수 안 나오면 자기 손해죠. 또 진짜 중요한 거. 웬만하면 시간이 부족한 사람 별로 없는데 가끔 가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막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근데 보세요. 이론을 먼저 풀다가 실무를 나중에 풀고 있는데 시간이 다 됐대. 시간이 다 되면 어떻게 해? 실무는. 대책이 없어요. 그냥 풀다 말고 끝나야 돼. 그럼 점수 안 나오는 거고 떨어지는 거이죠. 근데 실무를 먼저 하고 이론을 풀다가 만약에 시간이 다 됐대. 이론 아직 다 못 풀었는데. 그러면 찍을 수도 있죠. 이론은 찍어도 되잖니. 실무는 못 찍어요.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DB 갑시다. DB는 어디냐? 저희 카페로 오시거나 아니면 한국세무사회 자격증 홈페이지 가서 자료실에서 내려받으면 됩니다. 저희 카페 왼쪽에 이 자료실 있죠. 여기 기출문제 백데이터 자료실 들어가셔서 115회 확정답안 백데이터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수업용 백데이터 회계 2급이니까 요거 수업용 백데이터하고 요거는 문제지 파일이에요. 요거 두 개를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용 백데이터를 내려받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나도 이렇게 자고 싶다. 그죠? 이렇게 백데이터 나와요. 압축 파일.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압축을 풀어요. 풀면은 이렇게 폴더가 나오죠? 폴더 더블 클릭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폴더가 또 나와. 또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요거 설치 안내 있잖아요. 설치 안내 일단 파일을 엽니다.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열어놓으시면 원래는 진짜 수험번호는 우리 여러분 시험 볼 때 수험표 출력하면 수험번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데 시험 볼 때는 그걸로 해야 되는데 연습할 때는 요걸로 하는 거예요. 연습할 때는 22111112 요걸로.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는 실제 시험 볼 때는 회계 2급이 12시 반이잖아요. 그럼 12시 반 땡 되면 알려주거든요. 그럼 12시 반 땡 되면 요거 감독관 확인 번호 입력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폴더 또 있죠. 폴더 몇 번째 들어가는 거야? 또 들어갑니다. 또 들어간 다음에 이거 text.exe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이거 text.exe 요거 돼 있는 거 요걸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면 돼요. 저는 근데 이따가 필기 과정 이런 것 때문에 이걸로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건데 일단 여러분은 요거 설치하면 돼. 설치 어렵잖아요. 그냥 얘만 누르면 돼. 얘만 누르고 수험번호 입력할 때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치면 돼요. 221111 1이 5번 2 요거 누르고 감독관 A형 B형이 있거든요. A형 B형 아무거나 누르고 연습할 때는 아무거나 시험 볼 때는 문제지 맨 앞에 A, B 크게 박혀 있으니까 A인지 B인지 확인해서 클릭하시고 그리고 감독관 확인 번호 5965 입력하셔서 연습하시면 됩니다. 저는 수험번호 입력 안 하고 그냥 K랩 프로그램에다 할 거니까 여러분 실제 시험 볼 때는 여기가 달라요. 이제 여러분 까는 건 아마 여기에 여러분 이름하고 수험번호가 여기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답안 입력하는 데가 있고 여기 저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다 끝나면 실기 다 풀면 여기 답안 저장 여기다가 실무 답 입력하고 객관식 1번부터 15번까지 입력하고 저장 누르고 나중에 감독관한테 USB 빼서 제출하고 나가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제 문제 봅니다. 문제 1번 슈리 상사. 슈리 어디서 들었지? 슈리 많이 들었는데 슈리 상사가 신발 이런 신발, 그게 아니구나. 신발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24년 문제고 그 다음 국제 기준을 적용하라는 말이 없으면 일반 기준, 우리 전산회계는 일반 기준이에요. 그리고 답안 작성은 제시된 순서대로, 즉 1번부터 문제 1번 끝나면 2번, 끝나면 3번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4번부터 할 거야. 그러다 틀리면 자기 손해예요. 1번부터 순서대로 하래요. 자, 1번부터 갑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보고 회사 등록 메뉴의 내용을 검토해서
누락된 건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건 정정하고 우편번호는 생략할 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해도 무방함 이렇게 써 있을 때가 있고 지금 생략할 거 써 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다르죠? 얘는 생략할 것 그랬으면 입력하면 안 돼요. 입력하면 틀렸다고 해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생략해도 무방함이면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생략해야 돼요. 자, 이제 갑시다. 확인해 봅시다. 자, 회사 등록 메뉴죠? 회사 등록, 여기 회사 등록 메뉴를 열어가지고 오른쪽 거 확인하는 거죠. 자, 어쨌든 사업자 번호는 101, 여기 써 있죠? 잘 배지도 않아, 그죠? 이쪽까지 빼놓자. 사업자 번호 101-11-540-33 맞고, 그 다음 대표자 박유빈 외 1명, 이것도 맞고, 그리고 주민번호는 안 나오니까 상관없고, 주소, 동작대로 29 맞고, 그 다음에 이거 업태, 제조, 아닌디? 이거 체크하고, 바로 입력합니다. 도소매, 그리고 금속 제품이 아니고 신발인데요. 이런 신발 됐죠? 그 다음에 내려오다가 다른 건 필요 없고 계엄연월일 맞구나. 아니네. 2010이 2010년인데 여기는 2015로 돼 있네. 그럼 2010년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2010 09 23 뒤는 상관없네. 이렇게 됐죠. 2010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거 관할세무서가 동작이니까 이건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건 사업자 번호, 그 다음에 주소, 그리고 업태 종목, 그리고 계엄연월일, 관할세무서 요것 중에 틀리게 돼 있고 우리가 입력하는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은 몇 개 고쳤어요? 몇 개요? 요거 업태 종목 그리고 요거였구나. 계엄연월일 3개 고쳤죠? 보통 3개 나옵니다.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4개가 틀린 적이 있어. 4개가 틀렸는데 이거 고쳤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4개 중에 3개만 하면 모두 정답했어요. 맞는 걸로. 4개 다 안 고쳐도 맨날 3개만 나오다가 4개 나온 게 없었으니까 아니 그럼 4개 다 고쳐야 맞지. 근데 어쨌든 3개만 맞아도 맞다고 한 적이 있어요. 어쨌든 넘어가요. 자, 그다음 자, 이것도 문제 뻔하죠. 문제는 뻔하잖아요. 지금은 손익계산서가 나왔는데 어떤 문제는 전기분, 어떤 문제는 손익계산서, 어떤 문제는 재무상태표죠. 어떤 문제는 손익계산서, 어떤 문제는 재무상태표, 어떤 때는 재무상태표만 쭉 나오고 어떤 때는 손익계산서만 쭉 나오고,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류가 있어서 검토하래요. 정정할 건 정정하고 누락된 건 입력해 주래요. 하나하나 확인해야죠. 갑니다. 자, 얘는 닫고 이제. 자, 여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열고, 자, 매출부터 확인해 보니까 3억 5천 됐고, 매출원가. 근데 매출원가를 클릭해 보니까 보조창이 떴는데, 기초재고는 1,000만 원 맞고요. 매입액이, 190인데, 180이야. 틀렸죠? 근데 시험 볼 때는 문제지가 앞에 있으니까 펜 들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였지? 이거 매입액이었나? 이게 틀렸어. 그럼 요거 체크하거나 아니면 이걸로 또 동그라미 치고 어쨌든 자 여러분 나름대로 체크한 다음에 바로 고치면 되죠. 그죠? 190인데 190 됐죠? 그 다음에 기말 5천만 원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요 기말 재고가 틀렸어요. 5천이 아니라 8천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전기분 재무상태표. 전기분 재무상태표로 가서 상품이죠, 상품. 요 상품 요걸 수정해야죠. 없으면 새로 입력하거나 상품으로 입력해주면 요걸 고쳐주면 손익계산서에서 기말재고액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됐죠? 나오고. 그 다음 급여 8천 맞고, 복리후생비 6300, 그 다음 2400, 1200, 12, 그 다음 또 12, 그 다음 200, 수수료 비용 여긴 200인데 여긴 270이네. 이것도 틀렸네. 그럼 여기 200으로 바꿔야 되겠죠. 270으로 바꿔야 되겠죠. 바꾸고 광고 90 맞고 그다음 여기 이쪽은 또 안 보이니까 일로 좀 끌어오고요. 자, 그러면은 이자 수익은 70인데 이것도 틀렸네. 이것도 틀렸고 여기도 그러면은 90이 아니고 70으로 바꿔야 되죠. 바꾸고 또 무엇이요? 자비익 어디 갔어? 160. 아까 뭘 고쳤지? 이 데이터 어떻게 됐었죠? 딴 거 고친 것 같은데?
광고 선전비가 어디 갔어? 광고 선전비가 90이구나. 광고 선전비가 90이고, 제가 뭐 잘못 바꾼 것 같죠? 이자 수익은 70, 자비익 160.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잡손실 없는데? 그 밑에 잡손실 빈자리에다 잡손실 입력해야 되죠? 잡손실 입력합니다. 금액이 얼마지? 30. 그리고 소득세 없네? 끝. 그 마지막에 여기 당기순이익이, 여기 당기순이익 일치하면 돼요. 그 뭐뭐 고친 거야? 매입에 고쳤고, 그리고 뭐였지? 수수료 비용 고쳤고, 이자 수익 고쳤나? 아닌가? 잡손실인가? 그럼 이자 수익은 맞았나 보네요. 아까 제가 90만 원 있는 거 이거랑 이거를 잘못 봤나 보네. 그죠? 저도 돌려서는 못 봐요. 저 돌려서는 못 봐. 제 뭐 하는 겨 이해하세요 그냥. 잡손실. 그러니까 원래 요거 고치고 아마 이건 맞았을 거예요 아마. 그럼 요거를 제가 숫자를 잘못 봐가지고 고쳤다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아마도. 그죠? 되돌리기는 없어요. 시험장 가서 저 같은, 만약에 그나마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고쳤으니까 되는 거지, 만약에 잘못 봐가지고 고쳤다, 그럼 그 전으로 돌아가는 거 컨트롤 Z 안 먹어요. 틀리거나 우연찮게 그대로 또 이거 보고 고쳐서 그냥 맞거나. 어쨌거나 아마도 잡손실, 그럼 수수료 비용, 이 매출원가 중에 이 매입액 요 세 가지 고쳤을 거 아마. 답이 어떻게 되지? 답 모르겠네. 그런가 봐요. 어쨌든. 예, 그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제가 요거를 잘못 건드린 것 같죠. 그죠? 이자 수익이 90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70으로 고쳤어요. 근데 제가 72개가 있길래, 이상하다 그랬던 거지. 어쨌든, 제가 오늘 지정신이 아닌가 봐요. 이해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3개 고치는 거를 나와요. 보통 시험에. 넘어가고. 자, 그 다음 문제. 얘는 뭐예요? 이것도 뭐 뻔한 그냥 공짜 주는 거죠. 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판관비의 상여금을 적요 등록하래. 현금 적요에다가. 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얘는 닫고 이제 메인 하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런 다음에 코드가 없구나. 판관비 중에 상여금은 코드 우리가 자주 쓰는 코드도 아니죠. 몰라. 그럼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선은 왼쪽에 보면은 이 계정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 계정체계 쭉 내려가다가 판관비를 찾는 거잖아요. 판관비. 그랬더니 여기 판매관리비 여기 있죠. 이 중에 상여금을 찾는 거. 요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처음에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 있었는데 처음에 여기 있었는데 이제 판관비의 상여금을 찾겠다. 그러면 F2번 누르고 기다려. 그리고 여기다 상여라고 쳐. 상여.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F2번 누르는 게 아니라 컨트롤 F를 누르는 거지. 컨트롤 F를 누르면 바로 이 찾기 뜨잖아요. 상여라고 치고 검색 엔터를 치면 500번대부터 상여금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몇 번 나올 때까지? 그죠? 800번대 나올 때까지. 800번대 나올 때까지 계속 치면은 상여금이 나옵니다. 이렇게. 803번이죠. 아니면 왼쪽에 다시 판매관리비를 클릭한 다음에 상여금을 찍어도 803번 똑같습니다. 여기. 뭐 방법은 여러분 편하신 대로 컨트롤 F 또는 F2번 누르고 기다리거나, 아니 왼쪽에 판매관리비를 클릭하고 찾거나 알아서 하시고, 현금 적요 2번 여기다가 2라고 쓰고, 명절, 특별, 상여금, 지급 엔터 치면 되겠죠. 끝. 그리고 ESC 나오면 됩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네. 기초정보 또 있구나. 거래처별 초기 2월, 거래처별 초기 2월 또 나옵니다. 거래처별 초기 2월 채권과 채무 잔액은 다음과 같다. 추가 입력하거나 정정하거나 삭제해라. 외상매출금, 지급보험 찾아갑니다. 찾아가야지. 어딨지?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아래쪽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자, 내려옵니다. 일로. 자, 이렇게 내려와서, 자, 확인해 볼까요? 자, 먼저, 어디요? 자, 잠깐만요. 이거 좀 내려놓고 할게요. 이렇게. 자, 더 줄이자. 이렇게. 잘 비지가 않아서, 그죠? 자, 일단 먼저 어디냐? 외상매출금 여기 있죠? 여기 있네. 오른쪽으로 딱 가니까 희은 600 맞는디? 그 다음 폴로. 여기 15800인데 갑자기 사이, 뭐, 얼투당투 왔네. 고쳐요. 15800으로. 자, 15800 플러스 엔터. 아직도 차익이 떠 있어. 아직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예진이야. 예진인데, 1300인데 220. 엉투당투, 진짜 얼투당투 왔네. 어쨌든 1300으로 바꿔주면 차익이 사라지죠. 차익이 사라지면 끝.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급보험 찾아요. 만약에 없었다. 그럼 밑에 빈자리에다가 F2번 누르고 지급보험을 찾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쓸기 600 맞고요. 효은.
7600 맞고 주원이 없으면 빈자리에다가 F2번 눌러서 주원 검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을 3400을 입력해주면 끝. 공짜 됐죠? ESC 나갑니다.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할 것도 없이 전표 입력이죠. 일반 전표. 그리고 회계 2급에서는 부가세가 당연히 없어요. 부가세 고려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건 반드시 거래처에 입력해라. 채권 채무 해당되는 것만 거래처 입력하면 되죠. 채권 채무 외웠죠? 여기 머릿속에 있죠? 자산부채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대여금, 차입금,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 선급금, 선수금, 미수금, 미지급금. 이거 얘기 안 해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죠. 그 다음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 그리고 부도움, 그리고 유동성 장기부채, 그리고 가끔 가다가 가지급금이나 가수금은 상황에 따라 거래처를 입력할 때도 있고 입력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런 얘기 있었었죠. 이런 거에만 거래처를 걸어라. 그 다음에 개정 과목은 등록되어 있는 과목 중에 적절한 걸 선택하면 돼요. 개정 과목은 프로그램에 있는 걸 선택해라 이거죠. 만들어 쓰지 말고. 1번 갑니다. 사무실용 노트북 수리할 때 수리하고 카드 결제할 때 카드 결제할 때는 253 미지급금. 자주 쓰는 코드는 웬만하면 외워라 그랬죠. 101 현금, 102 당조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받으럼, 120 미수금,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금, 253 미지급금, 그다음 254는 예수금. 이런 건 진짜 기본. 맘만 먹으면 5분이면 외워. 물론 외웠다가 까먹고, 그럼 또 외웠다 까먹고, 또 외웠다 까먹고 하는 거죠. 뭐 그러다 서너 번만 하면 알아서 외워집니다. 그리고 800번대 1번 급여, 811 복리후생비, 그리고 중요한 거 813이 원래는 접대비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세법이 바뀌면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지요.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다는 점 기억하셔요. 물론 이거 말고도 뭐 여러분 자주 쓰다 보면 알아서 외워지는 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진짜 이거라도 외우고 있어라. 제발 좀. 이런 것도 안 외우면 성의 부족이에요. 수리했으니까 차변은 당연히 수선비겠지 뭐. 그리고 회계 2급에서는 당연히 800번대죠. 500번대 없습니다. 특히 회계 1급 이상을 배웠던 분들은 뭐 500번대라든가 아니 부가세 막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800번대. 그 다음 수익적 지출이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자본적 지출이다. 자본적 지출이면 어떻게 처리해요? 차산이지. 해당되는 자산의 원가에 산입해라. 즉 건물, 여기서는 뭐 노트북이니까 비품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7월 29일 일반전표로 갑니다. 일반전표로 가서 7월 29일 0729 그리고 차변에 수선 그리고 800번대 금액이 얼마였지? 15만 원인가 보네. 그죠? 15만 원 여기 15만 원 써 있네요. 15만 원. 그리고 대변에 뭐였죠? 카드 결제했지? 253 미지급금. 그리고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걸어라. 거래처가 어디냐? 국민카드. 여기가 아니라 뭐요? 미지급금에 국민카드를 적어주면 되죠. 자, 이거 안 적으면 감점. 요거 안 적으면 감점. 됐죠? 그리고 참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지금 차변에 지금 답안이 없는데 없긴 없는데 차변의 거시기 수선비고 대변에 원래는 253 미지급금이잖아요. 미지급금인데 우리 시험이 워낙 관대해서 차변에 일단 비용이죠. 비용이면 대변에 미지급금 대신 미지급 비용을 써도 맞다고 해줍니다. 근데 요건 이의신청이 없었네. 요건 이의신청이 없었나 봐요. 너무 쉬웠나 봐. 뭐 어쨌든 카드 결제할 때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도 맞다고 해줍니다. 차변의 비용이니까. 됐죠? 자, 다음 두 번째, 농협은행으로부터 차입한금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이자를 주었어요. 주었어.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자 비용이지. 근데 왜 이자 수익으로 해가지고 이의 신청하냐고 도대체. 우리 학생은 이런 사람 없을게요. 아니 이자를 줬지 이자를 받았냐고 줬는데 이걸 가지고 이의 신청하면 진짜 조금 거시기 하지요. 우리 학생 저한테 배우는 학생은 아마 없을게요.
자, 8월 18일 0818. 그리고 돈 나갔으니까 대변부터 하자. 대변의 보통예금 얼마 나갔냐? 9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 수익이 아니죠. 수익은 받는 거, 주는 건 이자 비용. 근데 이것도 헷갈린다 그러면 진짜 심각하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 이의신청하면 안 되지. 근데 이의신청이 있었대요. 이의신청이 있어가지고 결론은 안 들어줬다. 근데 이번에 회계이급에서 이의신청한 게 여러 개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안 들어준 게 뭐 있나? 하나 있다.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근데 있는데 잘못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래서 이거 안 들어줬어요. 이의신청 없다. 기각. 다음 3번. 이번에는 당사에서 보관 중이던 선미상사 발행 수표. 보관 중이던 수표인데 내가 발행한 게 아니라 남이 발행한 거잖아요. 타인 발행 수표. 그러면 현금이죠. 현금이에요. 근데 이거로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자, 현금 주고 갚은 거야, 결론은. 자, 외상가 갚았네? 뭐부터 쓰든 상관없습니다. 날짜 8월 31일. 자, 현금, 돈 나갔으니까 대변의 현금, 이거부터 적어도 되고, 아니면 출금 적어도 됩니다. 300만 원.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매입금 갚았으니까 251 외상매입금. 거래처가 넥사, 끝. 됐죠? 넥사. 이것도 근데, 이의신청한 사람이 있었나 봐. 왜? 당좌예금 쓴 사람. 타인 발행 수표잖아요. 우리 회사는 나는 슈리야. 내가 슈리야. 슈리. 내가 슈리인데 선미상사는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니잖아요. 그럼 현금이지. 당좌예금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좌예금 쓰고 이의신청한 사람이 있었대요. 결론은 안 들어줘. 기각. 이렇게 됐습니다. 기각. 일단 틀리면 이의신청하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안 틀렸을게요. 그 다음 청소년의 날을 맞이해서 소년소녀 가장 돕기 위해서 현금을 기부했대요. 기부했으니까 기부금이지. 현금 나갔고. 이거 메모할 필요 있냐? 무슨 메모를 입력해야지. 그냥 냅다 입력해야지. 날짜 9월 21일, 9월 20날 0920. 근데 9월 20날인데 21일 날 입력했어. 그럼 빵점이지 뭐. 왜? 프로그램상으로 9월 20날 딱 들어왔는데 없네? 그럼 빵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짜 잘 적어야 돼요. 자, 그리고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을 먼저 적거나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출금, 이렇게, 출금 안 되네. 한번 입력한 건 안 되는구나. 출금, 삭제하고 다시 하지 뭐. 이게 대변을 적어도 되고 아니면 1번 출금 적어도 됩니다. 그런 다음에 상대 과목인 기부금만 적고 끝 이래도 돼요. 대변에 현금을 안 적고 이렇게 출금이라고 적으면 대변에 현금은 자동으로 입력되잖아요. 그죠? 대변에 현금은 자동 입력. 기부금만 입력했지만 현금으로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출금을 적으면 이래도 되고 차변 대변 다 적어도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의신청이 있었대. 이건 적요란. 적요란에 기부한 게 여기 저기 불우이웃 돕기 뭐 이런 건데 이거 무슨 소년소녀 말하면 안 되지. 소년소녀 가장 돕기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몰라. 이거는 아무 상관없어요. 만약에 진짜 실무라면 적요란도 다 적어야 돼. 모든 걸 다 적어야 돼. 근데 그건 실무에 나가서. 근데 여기 지금 교육용이니까 그럼 헷갈리잖아요. 결론은 제가 적요란 신경 쓰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 타계정 대체. 왜 재고자산을 본래의 용도가 아닌 다른 데 쓰는데 타계정 대체잖아요. 상품 같은 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한 적이 없잖아요. 원래 진짜 실무에서는 적요란을 다 적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런 일이 자주 있다 그러면 여기 빈자리 9번에다가 등록하는 게 있거든요. 9번에다가 소년소녀 가장돕기 기부금 이런 식으로 써도 돼요. 만들어 써도 되지만 시험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여기다가 뭐 입력을 한 사람이 있었나 보지. 이의신청을 했었나 본데 결국은 상관없다. 뭐 하든지 말든지 이건 채점 안 해요. 채점하는 건 요겁니다. 계정 과목 이 분계 아래쪽에 분계가 맞게 돼 있냐. 요걸 채점하는 거지 적요라는 채점 안 합니다. 요것도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다음 문제. 요즘 우리 시험이 이렇게 진짜 AT를 의식하는 것 같아요. 무슨 부동산 뭐 매매 계약서라든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문제로 막 나오잖아요. 이게 AT. 우리 시험 이런 거 전혀 없었어. 예전에는 그냥 여기다가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만 인상하는 것으로.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옛날에 얼마였지? 종전 1억 7천인데 지금 1억 8천이네. 그럼 예전에 여기다 1억 7천에서 1억 8천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다 써 있어. 그리고 이 밑에 계약서 이런 거 안 나오고. 근데 지금은 나와요. 다시 어쨌든 인상하는 것으로 재계약을 하고
보증금, 인상된 보증금. 이 1,000만 원 올랐잖아요. 1,0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해서 갚았대요. 그리고 똑같네. 이거 딴 거 필요 없죠. 여기 차임? 몰라. 이건 뭐 저기 월세 내는 거 60만 원씩은 다음에 내는 건데 이 문제의 포인트는 인상된 보증금을 내는 거.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날짜 10월 15일로 와서 10월 15일로 와서 어느 변부터 하든 상관없어요. 돈 나갔으니까 대변. 들어오면 차변, 나가면 대변. 기억나시죠? 대변에 보통예금 103 1,000만 원 써주고 그리고 차변에 보증. 이렇게 저기 초성이라고 하나? 초성만 적어도 검색할 수는 있어. 에? 보증금이 안 뜨네? 보증금이 안 뜨네? 이런 그럼 이 뜨는데 원래 이렇게 임차 이렇게 뜨잖아요. 초성 2개만 해도 떠. 임차 보증금 어쨌든 떠요. 그리고 동작 빌딩이지. 동작 빌딩 이렇게 입력해 주는 것까지 하면 완벽하죠. 만약에 거래처 빠뜨리면 감점일 거고요. 보증금을 잘못 썼다. 그럼 빵점이에요. 분계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면 빵점이에요. 됐죠? 금액을 까딱 잘못하고 1억 원 적었어. 빵점입니다. 됐죠? 이것도 이의 신청이 있었대. 보증금만 준 건데 아마 월세 처리에 이건 모르겠어요. 내용은 안 나와. 내용은 안 나오는데 결론은 보증금만 처리하면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것도 입력한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 문제가 자체가 보증금을 지급했다. 이렇게 됐잖아요. 다른 건 없어요. 월세 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매월 말일날. 지금 말일이 아니잖아요. 뭐 입력하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이의 신청 거리가 안 돼. 그러니까 당연히 안 들어줬지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얘는 또 뭐다냐? 이번에는 보유하고 있던 기계 장치, 기계를 원가 2,000만 원인데 1,000만 원에 매각 팔았어요. 보통예금으로 받았어. 그리고 해당 11월 4일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었대요. 이때 우리 머릿속에 이게 기계였잖아요. 기계는 자산이니까 차변이었겠죠? 기계는 자산이니까 차변에 있었겠죠. 원가는 2,000만 원이래요. 만 단위로. 그리고 감가누계는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반대쪽에 있었겠지요. 요게 1,000만 원 있었대. 이때 오늘 팔았어. 그럼 이거 없어지고 이것도 같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머릿속으로 기억이 된다면 바로 입력하면 되지. 자, 날짜가 11월 04일 날. 그래 놓고 기계를 팔았어. 기계가 없어지네. 대변. 그럼 기계장치 206. 자주 쓰는 건 외우면 좋고 아니면 모르면 기계 이렇게 검색하면 되잖아요. 자, 금액은 2,000. 그리고 기계가 없어지면 자동으로 감가누계도 없애줘야 돼요. 반대쪽에. 대변 반대쪽 차변. 여기서 감가라고 쳐도 되지만 센스껏 206 플러스 1번. 206 플러스 1번. 207 치면 되는 거죠. 여기다 대고 감가 치고 왜 이래. 감가 치고 기계 여기 있네. 이렇게 와도 되죠. 이렇게 와도 되긴 되지만 웬만하면 센스껏 206 플러스 1번 207 이렇게 바로 입력할 수 있는 206 플러스 1번 207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센스 아셨죠? 요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답니다. 그리고 1,000만 원에 팔았고 보통예금 받았대. 돈 들어왔어. 차변에 보통예금 103 얼마 들어왔다고? 1,000. 1,000만 원 입력하고 딱 넘어갔더니 대차합계가 그대로 2,000만 원씩 똑같아. 끝. 그럼 결론은 손익이 없어요. 손익이 발생하지 않지요. 여기서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를 뺀 금액을 전문용어로 장부금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빼니까 장부금액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1,000만 원짜리를 1,000만 원에 매각했으니까 손익은 제로죠. 손익은 빵. 즉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안 나온다 그 얘기죠. 다음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AT를 의식하는 게 예전에 이런 거 절대 안 나왔거든. 그냥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동시에 취득세 그래놓고 옛날에는 어디 갔니? 여기 210만 원이네. 여기에 써 있었지 210만 원이라고. 그리고 밑에 건 안 나왔어. 아예 안 나왔어 옛날에는. 근데 요즘은 이게 자꾸 나와요. 근데 나와봤자 취득세가 210만 원이구나 이렇게 알면 그만이죠. 자, 구매액과 취득세는 모두 보통예금으로 지출했고요. 하나의 전표, 즉 3,000만 원 구입하는 거와 세금 210만 원 내는 걸 전표를 따로 적지 말고 한꺼번에 몰아서 적어라 이거지요. 자, 날짜 12월 01일입니다. 12월 01일 날. 자, 차변에 차량 운반구, 차량 3,000만 원. 그 취득세, 취득세는 원가에 산입해야 되는구나. 그럼 플러스 210만 원, 3,210만 원 주고
그리고 대변에 전부 다 보통예금으로 줬다면서요. 보통예금으로 줬다면서요. 끝났지 뭐. 끝났지 뭐. 어차피 취득세는 원가에 산입하니까 그리고 모두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보통예금 처리하면 끝. 뭐 할 게 없죠. 요거는 이의신청 없었네. 요건 이의신청할 게 진짜 없었나 봐. 넘어가요. 자, 이거 다 맞았다는 얘기지 뭐. 다행이죠. 그 다음 이거. 또 나왔어요. 현금영수증. 진짜 AT 의식한다니까요. 근데 의식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어제 현금영수증이 나왔고요. 꽃집이네. 꽃 샀나 봐. 얼마냐? 이거 보면 힘들다. 아이 참말로. 칸이 구분이 좀 안 되죠. 그럼 여기 금액이 안 써 있어. 옛날에는 무조건 여기 써 있었는데 지금 안 써 있어. 그럼 이거 잘 봐야 돼. 하나, 둘, 셋. 여기 콤마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렇게. 콤마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 그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결론이 10만 원 이렇게 세 자리 10만 원. 옛날 같으면 여기다가 여기 10만 원이라고 써 있었을 거야. 이렇게. 네, 10만 원. 근데 요즘은 이거 보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야 돼. 자, 거래처 직원. 거래처 직원이야. 거래처 직원 결혼식 보내려고 화환을 주문하고 현금 지급했대요. 그리고 현금 영수증 수령했대. 그럼 어쨌든 거래처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813 접대비 였다가 바뀌었다고 그랬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래서 짜잔 날짜가 12월 10날이고요. 대변이 현금이니까 대변 현금부터 돈 나갔으니까 대변 물론 출금이라고 적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 차변에 813 접대비가 아니고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습니다. 접대비 이렇게 안 나와. 참고로 FAT 준비하시는 분 전산회계 1급을 완벽히 끝내놓고 시험 보고 그리고 바로 AT는 제 그 유튜브 채널에 김쌤 전산회계 치면 나와요. 거기 보면 AT 기출문제 한 서너 개 같이 풀면 합격할 수 있어요. 전산회계 1급이 우선 지금 우리 공부하는 전산회계 1급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AT는 일주일만 해도 되니까 일주일만 하고 바로 세무 2급 공부하셔야 돼요. AT 안 봐도 돼. 세무 2급에 올인해야 돼. 회계 1급 끝나고 세무 2급. 아셨죠? 회계 2급이지 우리가 참. 회계 2급 끝나고 회계 1급. AT는 신경 쓰지 마세요. AT는 나중에. 전산 세무 2급까지 끝내고 AT는 1, 2주만 해도 돼. 네, AT 먼저 하지 마세요. 넘어갑니다. 됐고요. 맞아. 이것도 이 신청이 있었나 봐. 아니 거래처 직원이니까 접대비잖아요. 즉 기업 업무 추진비. 우리 직원이면 그냥 우리 직원이면 811 복리후생비죠. 이거랑 이걸 틀려놓고 이 신청하면 안 되지.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냥 틀린 겁니다. 우리 직원, 우리 회사 직원이면은 811 거래처 직원이니까 813 구분해야 됩니다. 접대비. 끝났나? 끝났네. 그럼 전표 문제 4번까지 끝났죠? 그럼 이제 문제 5번부터 뒤에 건 좀 잘랐다. 조금 쉬었다 갈게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혹시 머리에 김 나고 있다. 그럼 조금 심호흡 좀 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